지혜야, 뭔 일 있어? 남편이랑 잘 지내? 뭔 일? 나 아무 일도 없는데. 오랜만이야. 남편이랑 잘 지내? 계속 자꾸 우리 오빠를 찾는 거야. 그래,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잘 사는 것 같아서 연락을 못했어. 잘 살아 보여서 연락을 못했어? 이게 뭔 말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인사드리면서 밀린 빨래가 너무 많아요. 바로 시작할게요. 날이 더운데 수족냉증은 왜 이렇게 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양말을 신고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구독자입니다. 얼마 전 저는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했습니다. 결혼 직전까지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 말인즉슨 결혼 전에 헤어졌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났던 건가 기가 차서 당연히 파혼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날짜도 다 잡혀 있었고 청첩장도 일부는 돌린 상태였기 때문에 충격 말로 다 할 수 없었죠.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하셨고 그렇게 내 마음도 힘든데 이게 파혼이 수습까지가 일이더라고요. 예약 취소에 신혼여행 취소에 그 전화 거는 것 자체가 너무 곤욕에 돈도 그렇고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일단 청첩장은 부서에만 돌려서 넌저시 미뤘다라고만 얘기를 해놨고요. 이 일은 일부 가족과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만 조심스럽게 알렸어요. 거짓말을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너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걸 말하면 말할수록 상처가 더 선명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 상태로 어질거렸고 며칠 뒤 평소에 거의 연락이 없던 친구 하나가 갑자기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조금 더 일찍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전업주부예요. 사실 정말 예전에 조금 친했지만 야, 너 뭔 일 있어? 카톡 푸샤에 웨딩 사진은 왜 내렸어? 인스타 사진은 왜? 뭔 일 있어? 저는 그 말에 또 철렁했습니다. 팔로우 리스트 중에서 내 근황이 이상하다라는 걸 캐치를 하고 그걸 마치 확인하려는 듯 연락한 거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혼했어.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바로 다음날 그 친구가 디저트 박스를 조그만한 거를 들고 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지혜야, 나 너무 놀랬다. 야, 너같이 뭐든지 똑똑해서 다 잘 해내는 애가 이게 뭔 일이야? 그 말만큼은 고마웠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 친구는 오히려 자기 결혼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지혜야, 진짜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나도 결혼했을 때 처음에 진짜 힘들었었거든? 야, 너는 진짜 강하다. 내가 너였으면은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질 못해. 말로는 날 위로한다고 했지만 그날 분위기나 뉘앙스가 왠지 모르게 그래도 나는 결혼을 했지라는 묘한 우위감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슬픔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정당화만 반복하고 자기의 결혼 얘기만 계속하는 모습에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친구가 나를 찾아온 진짜 이유가 뭔지, 이게 정말 위로였는지, 내가 꼬인 건지, 아니면 자기 인생을 위로받고 싶어서 왔었던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더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에겐 너무 상처라. 저는 제 불행이 누군가에게 이 정도면 내 삶도 괜찮은 거지 라고 느끼게 하는 참고 자료가 돼버린 것 같아요. 파혼 여부 얘기 어디까지 도대체 알려야 하는 걸까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 이걸 그냥 오롯이 감당을 해야 하는 걸까요? 청년이네. 저는 입으로 어떠한 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잖아요. 원래 웃상이라서. 말하지 마. 파혼했다, 뭐 헤어졌다. 지금 당장에 뭐 어디다가 말하고 자시고 하지 마요. 연예인이야? 기자회견 해야 돼요?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려. 결혼 직전까지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대. 그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저혈압이 치료가 되겠어. 피가 거꾸로 횡행횡행 솟는다고요. 자기야, 이거 엄청 큰 상처고 진짜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어요. 내 몸뚱이에 육신에 마음에다가 칼 꼽는 놈도 나쁜 놈이어서 빵에 가야 되지만 찔린 나도 병원에 가야 돼요. 왜 찔린 내가 당장에 막 여기서 피 철철철철 과다 출혈이야. 근데 여기다가 데일밴드 뗄롱 하나 붙이고서는 이거 틀어맞고서 나는 괜찮아. 문병 안 와도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어. 어디까지 얘기했지? 너 알고 있니? 말하지 마. 피 더 나와. 영화도 못 봤어요? 이거 일단 틀어맞고. 자기야, 말하지 마.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말 안 해도 돼. 심지어 뭐 친한 친구도 아니야. 뭐 몇 년간 연락이 끊겨가지고 누군지 더 아리까리한 애, 그런 사람한테까지 다 얘기해야 돼? 정말 어쩌라고야. 어쩔래미 저쩔래미가 여기서 나온 말이야. 제가 평소에 인스타라든지 SNS에 끙끙 앓는 소리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런 걸 올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세상에 나는 기억도 안 나. 내가 스토리에 피드도 아니고 그냥 올리면
휘발되는 스토리에다가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올렸었나 봐. 나는 기억도 안 나요. 갑자기 이제 카톡이 뗄렁 하고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번하게 연락이 안 되고 끊겼던 친구라서 처음에 보고서는 누구지 막 푸사 눌러보고 한참 지난 대화 찾아가지고 그렇게 떠올린 친구야. 그 친구가 이제 카톡이 뭐라고 왔냐면, 지혜야 뭔 일 있어? 남편이랑 잘 지내? 뭔 일? 나 아무 일도 없는데 오랜만이야. 그랬더니 남편이랑 잘 지내? 계속 자꾸 우리 오빠를 찾는 거야. 요즘은 왜 브이로그 안 올라와? 나는 네 남편 올라오는 게 제일 재밌더라. 아 그래? 내가 브이로그를 요즘 안 올렸나? 나 요즘 놀러 갈 일이 없어서 못 올렸어. 알았어 올릴게. 그때는 캐치를 내가 못한 거야. 아 그래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잘 사는 것 같아서 연락을 못했어. 잘 살아 보여서 연락을 못했어? 이게 뭔 말이지? 그때부터 살짝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냥 막 그런 말을 일부러 더 했어요. 얘따 여 녀석아 떡밥 물어라 밥 이러고서는 맨날 싸워. 결혼해서 애가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싸워. 내가 막 그랬단 말이죠. 어머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가 신나가지고 내가 대답을 안 해도 뭐가 이만큼씩 계속 뚝뚝 대화가 막 오는 거예요. 야 그래 뭐 유튜브에서 네가 뭐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라고 계속 다 잘 지내겠어 막 이러는데 세상에 대화에 군침이 싹 돌아있어. 아밀레이자가 촉촉하게 묻어가지고 내가 불행하다는 얘기를 너무 기다린 거야. 우리 사연준 자기야도 상처받지 마요. 세상에 수두로 빽빽이야. 자기야가 사연에서 그랬죠. 내 불행이 누군가한테는 이 정도면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용도로 소모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근데 그런 마음은 사람이니까 누구나 느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은 걸 알면서 그거를 밖으로 뱉으면서 굳이 상처가 난 곳을 후벼 파고 소금을 뿌리고 막 그런다? 그런 사람은 생각할 이유도 없이 그냥 걷어내야 돼요. 우리가 흔히 결혼식을 할 때 뭐 온 사람 안 온 사람 해가지고 사람을 한번 걸른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내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있죠. 슬픈 일이 있었을 때 그때 쫙 갈라져요. 정말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굳이 얻은 게 있다면 쓸데없는 사람, 버려도 되는 사람을 걸러내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내 주변에 조금 알렸던 베프들이라든지 가까운 지인들은 이런 말 하나도 안 하죠. 인생 잘 산 거야. 주변인들은 참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럼 됐어. 어중이 떠중이들까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 아픔을 그냥 소비하려고 그러고 내 고통이나 힘든 거를 안아주거나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옛말에 막 그런 말 있죠. 사람이 뭐 내가 힘들 때 그럴 때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 친구다. 뭐 괴로울 때 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웃을 때, 내가 잘 나갈 때 기죽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박수 쳐주는 사람 있죠.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자존감도 그렇고요. 애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게 꽉 차 있는 사람일 때만 그게 진심으로 진짜 이게 가능해요. 그런 친구는 정말로 놓치면 안 돼. 내 귀인이야. 어떻게 보면 세상에 동정은 넘쳐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심을 담은 축하, 응원 이거는 정말 희귀해. 그거를 우리 자기야가 캐치할 수 있고 걸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친구 때문에 쓸데없이 너무 상처받지 말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내가 멘탈적으로도 조금 케어가 되고 그러면 그때는 내가 청첩장을 적어도 돌렸던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야겠지.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그 날에 나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빼놓고 금전적으로든 마음으로든 축하하려고 준비를 해준 사람들이잖아.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내가 어쨌든 간에 상대방 때문에 이게 파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제 넌저시 생각을 하건데 분명히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뭐 다음에 만나는 남자한테는 꼭 얘기를 해라 라는 식으로 댓글이 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전 미리 그냥 조금 땜빵을 하자면 말하겠죠.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 가시즈고 곰방 때 섹시하게 물고 계시나요? 당연히 본인이 말하겠죠. 내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말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본인도 알고 계실 거고 지금 이 상황과 영상에서 뭐 댓글에다가 그래도 배우자한테는 그 사실을 알려야 된다 이렇게 다는 거는 지금 오랜만에 카톡 와가지고 그 뻘소리한 친구분 있잖아요. 그분과 크게 다른 것이 없지 아니할까라는 질문 물음표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아무도 그 말을 달지 않았지만 사전에 입구 컷 단돌이 한번 오버해서 쳐봤고요. 지금은 우리 자기야 밥 많이 먹고요. 너무 많이 먹지 마. 소화 안 되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날 따뜻하니까 좋은 것도 많이 보러 다니고 잠 많이 자고 달달한 거 있으면 그것도 먹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고 내 몸한테 조금 잘해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화이팅! 쭌쭌쭌쭌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쭌쭌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